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김영준 총영사라고요. 여기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있는 한국 총영사입니다. 그런데 이 총영사가 3년 반 전에 부임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귀임을 하게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 외교부에서 인사 이동이 지금 예정보다 느려진 그런 상황이어서 한 5개월 정도, 5개월 남짓 더 근무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총영사가 마지막 떠나면서 이임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그런 그 이임 기자회견 중에서 우리 그 미주 한인 동포들한테 좀 전해드려야 될 만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전해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격리 문제인데요. 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동포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미국이 백신 종주국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종주국이 미국인데 지금 한국에서 주사 놓고 있는 그 백신들도 전부 다 미국에서 개발한 건데 어떻게 미국에서 백신 맞은 사람을 더군다나 한인 동포를 이 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제 이런 논란과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총영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부 쪽에서는 이런 그 동포들의 민원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이런 불만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 있는 차관급 인사들도 다 알고 있다, 상황이 어떤지. 다만 이제 외교부 쪽의 입장하고 달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신원 정보가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있느냐 하는 것.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앙정부가 그걸 가지고,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누가 백신 맞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각 백신을 실제로 놓는, 이 백신을 접종해주는 이 곳곳마다 시설들에서 접종을 해줄 때 사실 정확한 신원 정보를 이 위에다가 보고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내 법에서는 히포 때문에 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럼 현지 로컬에 있는 주사를 놔준 곳에서 이 증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증명서를 과연 발행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국가기관이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연방정부한테 그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서로 주고받으면, 정보를 주고받으면, 아니면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백신 접종 받았다고 지금 서류를 하나 내보이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에서도 자가격리 면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결코 풀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일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총영사관에서 이게 한국 측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정부 자체가 자가격리를 없애기 전에는 들어가면 자가격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전해드린 것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오늘부로 10%가 됐답니다. 전 국민의 10%가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 내에서도 아마 60에서 70% 이상 접종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면 이런 자가격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이죠. 어쨌든 좌파 정권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지금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통제하는 그런 도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한국 상황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영사가 사실 이제 여기 와 있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본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지난 3년 사이에 이 조지아주 그리고 이 동남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00개가 안 됐는데요. 한 7, 80개 정도 이야기되던 그런 거였는데 이 김영준 총영사가 온 이후에 한 170여 개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예. 뭐 근데 어쨌든 외교관은 외교관이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광범위하게 전해드려야 될 내용은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수국적자 얘기도 나왔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그 차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미국 동포 후손들이 많다. 이제 이런 민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해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총영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인정해 줄 경우에 그것을 악용하는 한국 내 한국인들 문제를 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하여튼 외국에 나와 있는 이 외교관들이 좀 잘 해주어야 그래야 동포들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동포들도 좀 자신감 있게 주류 사회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공간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타이거 S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뭐 총영사 혼자 잘한다고 한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죠. 근데 이제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 알라바마주에 각각 들어오면서 물류 회사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게 로지스틱스 회사들이 이 동남부 지역에 진출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동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 모빌항이 있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런스윅이나 이 사바나 항구가 있는데 이 사바나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화물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개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물류에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교통 요지로 좀 이야기가 되죠. 특히 공항 허브 역할,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 굉장히 톡톡하게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류 소통에 일단은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데다가 한국 굴지의 물류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한 그래서 선택하기가 좀 편해진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고생하고 힘내서 한 성과이긴 합니다만은 떠나는 분한테도 덕담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이죠. 자.